자, 우리 2019년도 1회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화법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여자의 말하기 나타난 문제점. 자, 말하기를 보게 하고 말하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말하기 경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고 있어요. 공감하며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샀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사과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색깔이 붉고 윤기가 흐르며 막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얘기도 해줘요. 건너편 가게에서. 자, 그런데 어때요? 건너편 가게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건너편 가게에서 샀어.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 1번이고요.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공간 표현이에요. 그쵸? 공간 표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자, 저런 뜻 안 됐군요 할 때는, 자, 표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마 읽으면서 바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자, 그러니까 말과 이제 그 행동 사이에 행동이, 표정이나 행동이 그 말의 의미를 더 강화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개요 문제도 계속 한 문제씩,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개요의 한 부분을 블랭크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찾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뭘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상위 항목이 뭔지를 잘 보라고 했었어요. 자, 주제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자예요. 자, 그리고 도서관의 이용 실태를 얘기하고 문제점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어두워서 책을 읽기 힘듦. 자, 그러면 해결책으로 뭐 얘기하면 좋겠어요? 내부를 좀 밝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좋겠죠? 자, 여기 그 얘기 바로 나오죠. 편하도록 조명을 밝게 함. 자, 서가 배치가 잘못되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서가 배치를 좀 다시 해가지고 공간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죠. 자,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그 바로 거의 대응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내면 되니까 그 얘기 바로 나오죠. 서가를 재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임. 도서가 부족하여 정보 찾기 어려움. 그럼 도서를 좀 확보를 하면 좋겠네요. 그쵸? 정보를 찾기 쉽게 하면 좋겠네요. 자,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종류 책을 구입함. 자, 그래서 이렇게 거의 1대1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지금 이 문제점 생각했을 때 야간까지 연장함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근거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게 X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자, 여기 있는 것들과 대응시키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니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어를 제작하려고 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 비유법과 청유형을 활용해야 돼요. 자, 니은이 뭐였냐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자, 뭐 이거를 활성화를 촉구하고 싶대요. 자, 근데 비유법과 청유형을 사용하자고 했어요. 그쵸? 자, 비유법이라는 건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청유는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돼요. 그쵸? 명령과 청유의 다른 점이 뭐예요? 명령은 상대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청유는 말하는 사람이랑 상대방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너 가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자, 그런 거 찾아보면 일단은 여기에 그 청유형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여기 청유형 아니에요. 도움된다?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 비유도 1번에 없어요. 2번에도 비유 없어요. 자, 도서관으로 오세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여기도 비유도 없고 청유도 아니에요. 자, 여기 도서관은 보물창고, A는 B다. 은유법 쓰였어요. 그쵸? 함께 보물 찾아 봅시다. 자, 뭐예요? 나랑 같이 해봅시다. 이런 뜻이니까 청유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청유가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난 청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 찾아봅시다. 청유형이네. 자, 비유법이 난 뭔지 알아. 그러면 이거 비유법이네. 자, 여러분 머리에 개념이 있고 또
이 글을 읽어낼 수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규정의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사이시옷 규정이 나왔어요. 자, 사이시옷 1번 규정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예요. 그리고 2번 규정이 있는데 2번 규정은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어는 물, 바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물과 바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는 건 물도 우리말, 바다도 우리말. 그럼 우리말과 한자어로 됐다는 것은 자, 이 훗날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 뒤후 한자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날은 우리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는 한자, 뒤에는 우리말. 자, 그래서 요 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다.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일단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말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움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는 게 뭐냐면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끝이 뭐예요? 아잖아요. 그쵸? 모음으로 끝났네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뭘로 끝났어요? 리을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그 기억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네요. 또 이 뒷말의 첫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지금 물하고 바다에서 물은 앞에 말이에요. 바다는 뒤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네, 바다에서 그 첫 소리가 뭐예요? 비읍이에요. 그렇죠? 이 비읍이 된 소리는 뭐예요?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는지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죠.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뒷말의 첫 소리 여기 물 바다에서는 뒷말이 바다예요. 그렇죠? 뒷말의 첫 소리가 비읍이야. 그러면 니은 미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인 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빗물 같은 거. 자, 비하고 물하고 합쳐져서 빗물이 되죠. 자, 그런데 모음으로 끝난 거 맞아요? 앞말이? 자, 앞말이 비니까 모음으로 끝난 거 맞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자, 뒷말 물인데 뒷말이 자, 이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여기 이 가로 2번 규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빗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니은 소리가 덧난대.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건 뭐냐면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물이라고 하지 않고 자, 이거를 비 플러스 물을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빈물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빗물. 비하고 물하고 합쳐졌는데 니은이 첨가됐어요. 자, 그거를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알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똑같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자, 뒷말이 모음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자, 깨닉 같은 경우에 깨 플러스 입이죠. 자, 뒷말에 일단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거 이게 큰 전제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애로 끝났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맞아요? 자,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응은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쓰인 거다. 이응은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쓰인 거지 여기서 음가가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이라고 읽고 이렇게 써도 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발음상 음의 값이 없다는 거죠. 초성에서 이응은. 그런데 만약에 이에다가 이응을 붙여줘. 종성의 이응을 붙여줘. 그럼 어때요? 잉이라고 소리값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초성에서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냥 자리 채워주는 기능만 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자, 깨 플러스 입이니까 지금 뒤에 말이 뭐예요? 입이잖아요. 그죠? 입. 자, 그러니까 이로 시작했으니까 모음 앞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니죠. 초성에서 이응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리 채워주는 기능. 그냥 모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자, 이 조건까지 다 지금 적용이 되죠. 자, 앞말 모음으로 끝났죠. 뒷말 첫소리 모음이죠. 자, 그런데 자, 깨 플러스 입 하면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깻잎 이렇게 난다는 거죠.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요 3번 규정은 자, 깻잎은 요 3번 규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규정을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깻잎하고 빗물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깻잎은 3번하고 그 3번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우리 빗물은 2번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예요. 그쵸? 그럼 얘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깨가 한자일까요? 우리말일까요? 잎이 우리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자, 여러분이 구분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구분 안 되는 건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구분하라고 해요. 자, 기본적인 말들 중에는 물수. 자, 이거 물수죠, 그쵸? 그리고 이게 뭐예요? 천. 자, 여기에 물. 자,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 쓰는 뜻을 설명할 때 쓰는 이 말들이 우리말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 물은 우리말이에요. 내도 우리말이에요. 하지만 수력발전소 할 때 그 수는 한자어예요. 자, 그 천변에 가봤더니 할 때 그 천은 한자예요. 내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금 검정고시 나오는 것들 기본적인 한자들은 그 한자의 뜻을 설명하는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고유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다 깨 고유어, 입도 고유어, 배도 고유어. 자, 배선 있잖아요. 배선, 그쵸? 선박할 때 그 선은 한자어예요. 하지만 배는 우리말이에요. 길로 자 있잖아요. 그쵸? 도로 할 때 그 로는 한자어지만 자, 그 길은 우리말이에요. 자, 비우 알죠? 비우. 자, 비는 우리말인데 우비 할 때 그 우는 한자어예요. 자, 물수 해서 물은 우리말이에요. 수는 한자어예요. 자, 후는 뒤후죠. 뒤는 우리말인데요. 후는 한자어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 그 날일이죠. 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날이라는 게 그쵸? 날일, 날은 고유어고요. 일, 그 며칠이야 할 때 그 일 있죠. 자, 일은 한자어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한자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구성이네. 자, 얘요 지금 후 모음으로 끝났고 훗날 해서 니은 덧나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2번 규정이 아니고 얘는 뒤후가 쓰였기 때문에 얘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다. 그래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배하고 길이 합쳐졌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나요? 자, 얘는 니은 덧나나 벤길 이렇게 나 아니죠. 자, 얘는 배길 이렇게 난다는 거죠. 배하고 길하고 합쳐졌는데 배길 자 이런 식으로 뒤에가 길 이런 식으로 지금 된소리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건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 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이한 거. 자, 언어폭력을 근절. 자, 뿌리째 그 잘라야 된다. 뿌리째 없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는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거는 자, 근절해야 된다는 뿌리째 없애야 된다. 자, 백성들이 봉기하였다. 자, 봉기하였다는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 해서 세차게 일어났다. 맞고요. 나는 그의 만행을 방관하다는 거는 좀 상관을 안 하고 있었다.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축이다. 완전 반대 말 써놨죠. 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자, 이게 그 모두 털어놓았다. 토로하다. 이게 토자가 그 토설할 때 그 토자예요. 그래서 모두 털어놓았다.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7번. 그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자, 이거는요. 이 웃으면서가 그녀가 웃으면서 들어오는 친구에게 인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자, 여기서 끊어서 그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친구, 자, 웃으면서가 친구에 해당하는 말인지 자, 그런 오류가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뜨레핀 꽃이 여간 뒤에는 부정어부터 탐스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어 와야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셨어라고 했어야죠. 선생님께서 하셨어. 너는 오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 높임 표현 오류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렇게 주어가 됐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와야겠죠.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많다. 자, 한결같이 어려운 건지. 자,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인지. 이게 바로 수식의 중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네요. 자,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자, 아직 아래아 표기 쓰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탕하기천이 다 보게 홈이라. 자, 홈이라 이렇게 했어야지 이어 적기죠. 자, 지금 홈이라 이렇게 적은 것은 뭐예요? 끊어 적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국문을 이렇게 자, 이거 갖고도 문제 낼 수 있죠. 어두장한 쓰였다.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아유 주격투사 가도 쓰였네요. 그쵸? 자, 보기가 명사용어미 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19.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어보게. 자, 모음 조화는요. 오는 아웃끼리, 우는 어우끼리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알 플러스 아나 어가 올 수 있는데 모음 조화 지킨다면 아가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가 왔다는 건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것이다. 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예요, 시.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분명히 표현상 특징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함축적 의미, 가장 이질적인 것. 자, 우리 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자, 지금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통은 다 플러스인데 하나만 마이너스라든지 다 마이너스인데 하나만 플러스라든지 밑줄쳐놓은 시어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A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표현상 특징은 선지는 미리 보고 가면 좋죠, 여러분. 결의적 표현을 쓰였는지, 가정법 반복하는지, 명령형 종결하는지, 의성어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정형 쓰였어요. 그쵸? 반복하는지도 봅시다.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서리병 쓰였어요. 그쵸?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자, 생각 강조하는 거 맞네요.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의성어 쓰였네요. 의성어 쓰이면 당연히 실감나게 표현하는 건 맞는 거죠. 의성어 쓰였을 때 효과가 바로 실감나는 거죠. 자, 맞고요.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자 가정이에요. 가정. 그쵸? 자 그럼 가정법을 반복한다는 거. 자 가정법 반복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소망의 간절한 표현하는 거 맞겠죠. 자, 영탄이네요.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가정 계속 반복하네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나왔었죠. 자, 감은 어느 집, 가물어 있는 집들이 물 만나면 좋아할 거야. 물은 플러스적이에요. 감은 어느 집들 물이 부족한 상황인 자 여기 마이너스적 상황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강물에 넣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그러니까 죽은 나무 뿌리는 지금 강물이 필요해.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적이네요. 그쵸? 자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자 요것도 마이너스적 상황이네요.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이거는 지향하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적이에요. 자, 아까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에요. 그쵸? 상황들이고 마이너스적이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향하는 거.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자, 또 이게 의성어도 또 쓰였네요.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고 했으니까 명령형 종결은 맞아요. 야, 근데 불안감을 드러내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불안감을 드러낸다는 요 표현이 안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흐르는 물이 돼가지고 자 가물어 있는 곳에 물로 만나고 자 그리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셔주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생명력을 북돋우며 화합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아니죠. 이익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아니죠. 자 경쟁력을 갖추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자 지금 문맥하고 다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력은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위와 같은 글, 자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자 그리고 보면요. 위와 같은 글 했는데 여기에 S샵 이 뭐냐면 씬넘버예요. 씬넘버. 자, 씬 장면이라는 거는 시나리오에서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같은 글. 자, 이 시나리오에서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시나리오는요. 시간적 배경의 전환이 다른 희곡들 그냥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집하면 되니까요. 장가막을 구성 단위로 사용하는 건 희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건은 무대 위에서 진행된다. 이것도 희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나리오의 특징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요게 정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내용 파악해야지 이 독자의 반응 같은 것들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앞부분에 줄거리 나오면 잘 봐주셔야 돼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드라마를 갑자기 안 보던 거를 중간에 누가 보고 있어서 엄마가 보고 있어서 옆에 앉아서 같이 봐. 그럼 처음에는 내용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수 있죠. 근데 보다 보면은 얘랑 엄마와 아들 관계네. 얘랑 서로 좋아하는 관계네. 아이고 근데 얘도 좋아하네. 삼각관계구나.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되는 것처럼 자, 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지문을 접하는 게 안 보던 드라마 갑자기 보는 것 같은. 자,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면서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자, 이런 거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줄거리 나오면 엄청 고마운 거예요. 앞부분에 줄거리 나온 건 내가 안 보던 드라마에 딱 앉았는데
그 엄마가 보던 거를 야 얘랑 이런 관계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이해가 훨씬 잘 되겠죠. 자, 그런 게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거든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진사 정원은, 자, 정원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자, 걔는 사진사네요.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 자, 정원과 다림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자, 다림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자, 정원과 다림 사이에서 이 정원이 다림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 통해서 제가 파악하는 걸 연습시키는데, 자, 여러분이 미리 선지해서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잖아요.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나머지 세 개는 맞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완전 말도 안 되는 딴소리 하진 않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은 물어봤을 때도 읽으면서 확인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지 먼저 읽고 가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림은 정원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원이 절망적인 상황인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잊으려고 노력하는가? 다림이 잊으려고 하는지 절망적인 상황인지 정원이 확인해 봅시다. 정숙은 다림의 존재를 알고 오빠에게 만남을 제안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원에게는 아카시아 냄새와 연관된 기억이 있는지, 자, 다림은 편지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하는지. 자,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도 다림 나오고 정원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요. 자,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자, 그가 누구예요? 정원은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그녀가 사진관에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만 할 뿐 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한다. 둘은 놀이공원에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점차 가까워진다. 그러다가 정원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그 병원에 실려간다. 그러니까 정원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장면, 사진관 앞. 사진관은 여전히 문이 잠겨있다. 왜요? 정원이 아프니까 그러겠죠? 자, 그래서 다림은 편지를 꺼내어 문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나 좁아서 들어가질 않는다. 편지 겉봉이 많이 구겨진다. 다림은 구겨진 편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새 봉투에 편지를 넣고 몸을 구부려 문 밑으로 집어넣는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편지. 자, 다림이 이제 얘를 만나려고 하네요. 정원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병원 입원실 4명의 환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병실에는 보안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나직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장면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정원은 창가에 누워있고 보호자 간이 침대에는 정숙이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정원의 얼굴, 좋은 꿈이라도 꾼 듯이 정원은 살며시 미소 짓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정원. 오빠 깼어? 아프진 않지? 그러니까 정숙과 정원의 관계 뭐예요? 정숙이가 동생이네요. 그쵸? 응. 정원은 멀뚱히 천장을 바라본다. 무슨 생각해? 갑자기 아카시아 냄새가 맡고 싶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삼거리 동산에 있었잖아. 밤늦게 버스가 지날 때는 아카시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버스 안으로 들어왔었어. 자, 아카시아 냄새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아카시아에 대한 기억 있네요. 이렇게 대응하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오빠 어떤 아가씨하고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며?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 자, 정숙은 다림의 존재를 알고 오빠에게 만남을 제안하는군. 자, 여기하고 또 대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자,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어겠다. 그쵸? 원래 진짜 보고 싶은데 그쵸? 끌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황 파악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상황 때문에 지금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눈을 감은 정원. 정숙이 정원에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자, 그 다음 장면 바뀌네요. 도로.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다림. 바람에 헝클어진 여자의 머리.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다림.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들. 거리를 달리는 주차 단속 차량. 자, 그 다음 사진관. 낮. 잠긴 사진관 앞에서 서성거리는 다림. 그러니까 다림도 정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다림은 닫혀있는 사진관 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본다. 그 다음 다른 사진관.
가만히 앉아서 사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림. 사진 나왔어요. 다림.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자, 그러면 다림은 편지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했고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었어요? 자, 사진관 앞에서 요 씬 96에서 문 안으로 편지 넣으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개 맞다는 거 다 확인했어요. 다림은 절망적인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안 나왔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지문 가지고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는 기업과 공통된 정서. 아까 안 보고 싶어 말하는 그 부분이었죠. 자, 공통적인 정서는 뭐예요? 자, 한번 봅실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그리움이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 수 있겠네요. 정답 그리움이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사대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 쉽게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고전시가. 자, 윗글에 대한 설명. 자, 후렴구 사용됐는지, 계절의 순서 제시되는지, 반복 사용하는지, 이응음을 사용해서 리듬감 형성하는지 봅시다. 자, 그리고 기억에서 리을 나올 때마다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네요. 자, 작자미상의 청산별곡.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되죠? 사러리 랐다. 자, 이거 청산별곡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고려가요다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3분 후, 3보, 분연체, 후렴구, 사러리 랐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자, 고려가요는 3음보예요. 청산에 사러리 랐다. 자, 3음보 맞네요. 그쵸? 머루랑 다래랑 먹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박한 음식 먹어도 된다. 그냥 산속에 있는 거 먹어도 된다. 그거만 먹어도 청산에 그냥 나는 살고 싶다. 현실에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현실에 불만족 상태. 그래서 뭔가 청산이라는 곳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기억. 소박한 삶을 동경한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머리랑 다리랑 먹고 그냥 청산에 사는 삶을 동경한다.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울어라 새야. 자고 있니라 울어라 새야.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야. 자, 너보다 시름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어. 자,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 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쵸? 너보다 시름이 많거든 내가. 근데 그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어.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너도 시름 많지 나도 시름 많아. 동병상련 뭐 이런 한자성어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맞겠고요. 이거 2번 선지. 자, 자, 그 다음 계속 뭐 반복돼요? 얄리얄리얄리성 얄라리얄라가 연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후렴구 반복되고 있다. 여기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후렴구를 통해서 연이 나눠지고 있다. 오케이 할 수 있겠네요. 1인공 덜인공 하야 낮이란 디네와 존덕.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까? 어떻게 지낼까? 자, 그럼 엄청 고독한 거네. 그쵸? 낮은 어떻게 지냈는데 아유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지내지? 엄청 외로운 상황. 고독. 자, 외로운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다가 가다니 배부른 도개. 가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른 도개, 장독대 같은 이 도개. 설진, 덜 익은, 진한. 여기서 진한으로 쓰였어요. 진한, 강수. 자, 강한 수를 빚어라, 만들어라. 배부른 독에다가 강한 수를 만들어라.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사하니. 자, 조롱꽃 누룩이 그 술에 이제 누룩 나오죠. 누룩이 잡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기의 근심 힘든 거를 어떻게 술 빚어가지고 야 술이 나를 잡네. 이게 이제 주객전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햄버거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야 햄버거가 나를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햄버거 가게가 진짜 나를 잡는 거야? 햄버거가 진짜 나를 잡는 거야? 아니죠. 내가 햄버거 가게에 끌리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주객 정도 기법인데 여기도 그런 기법이 쓰였어요. 누룩이 나를 잡으네. 술이 나를 잡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먹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뇌를 술로 해결하려는 뭐 그런 내용이 나타났다고. 고독의 어떤 근심의 시름의 일시적 해소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신경사실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죠. 술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라고 볼 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적극적으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후렴구 이거는 확인했고요. 계절의 순서에 따라 시상 전개합니까? 자, 계절 나타내는 거 안 나타나요. 그쵸? 뭐 벚꽃 뭐 이런 거 나타나면 우리가 봄의 계절감 이런 거 공부했던 적이 있죠. 자, 근데 여기는 계절 순서에 따라 시상 전개하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어부사시사 나오면서 거기에 뭐 복숭아꽃 뭐 이화 뭐 이런 거 나오고 자 그리고 뭐 청량잎 뭐 이런 거 나오고 청량잎이 그때 뭐 BS는 모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추경 이렇게 해서 가을경이 으뜸이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계절을 나타내는 게 나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이 딱딱 연마다 드러나. 그랬을 때 계절 순서에 따라서 내용 정리한다. 맞을 수 있겠죠. 반복을 사용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자, 반복 여기저기 쓰였어요. 울어라 울어라 뭐 이런 것도 쓰였고. 자, 살얼이 살얼이라다 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 소망을 강조하는 거. 살고 싶다 청산해서 이 울어라도 반복이지만 울어라는 그냥 어떤 뭐 감정의 강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상황의 강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복하면 강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소망의 강조라고 한다면 여기 요 부분 살고 싶다 청산해 살고 싶다 요 부분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이응음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저기 리을과 성 이응 여기 이린공 너린공 자 여기 이응 반복하죠.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리듬감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특별히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요 부분을 근거로 딱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얘기 나왔을 때는. 자,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어요. 그쵸? 자, 열려설화를 바탕으로 하는지 전기적, 뭔가 비현실적인 게 나타나는지 나라 망한 게 나타나는지 자, 개화기에 단절되어 현대문학으로 계승되지 못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춘향전 판소리 개소설이죠? 자, 18번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미리 읽고 가도 좋겠네요. 춘향이 자신의 의견 당당하게 말하는지 확인합시다. 변사또는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을 끝까지 응원한다. 우리 이거만 봐도 춘향전에 대한 배경 지식 있는 사람은 에이 아니네. 혹시 배경 지식 없어도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회계생원은 변사또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봅시다. 회계생원 나오면 좀 주목해 봅시다. 춘향은 다른 기생보다 뛰어난 자신의 인품 자랑하는지. 춘향전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려로다. 내 정절 굳은 마음이 어찌 그리 고우냐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몽룡은 서울 양반의 아들로 이미 명문 귀족의 사이가 되었으니 일시사랑으로 잠깐 데리고 논 너 같은 계집을 잠시라도 생각하겠느냐. 내 어여쁜 정절이 너를 백발할미로 혼자 늙게 하면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 서리적 표현 썼네요. 그쵸? 네가 아무리 수절을 한들 누가 열려 포상이라도 할 줄 아느냐? 그것은 버려두고라도 네가 고을 관장에게 매이는 것이 옳으냐? 그 어린아이에게 매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말 좀 해보거라. 자, 그러니까 춘향이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춘향이 여쭈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모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자, 지금
춘향이에게 춘향은 아주 자신의 의견 당당하게 말하는 거 맞네요, 여러분. 그쵸? 열려서라 바탕으로 했다. 옛날에 있었던 열려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지금 내용 읽은 걸로만 해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판소리계 소설이나 이런 소설들은 설화 바탕으로 해서 이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서 듣고 있던 회계생원이 사또를 거둔다. 자, 이게 사또가 한 말 같아, 그죠? 자, 회계생원 나왔네. 주목합시다. 여봐라. 그년 참 요망한 년이로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 좁은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미모인데 네가 여러 번이나 사양할 게 뭐 있느냐. 사또께서 너를 주황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너 같은 창기가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냐. 구간을 보내고 신관사또를 맞이하면서 기생이 모시는 것은 법전에도 나와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희 같은 천한 기생들에게 충렬 두 글자가 왜 있겠느냐. 자, 지금 누구의 회계생원은 누구의 입장 지지해요? 변사또의 입장 지지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 춘향이 기가 막혀 천연슬에 앉아 따지고 든다. 중요하래 위아래가 어디 있어? 자세히 들어보시오. 기생말 나왔으니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 없다고 하니 낱낱이 아래리라. 황해도 기생 농선이는 임을 기다리다 동선령에 얼어 죽었고 선천기생 아이였지만 갈 곳 몰라 헤매던 어린 도령 돌보느라 칠거지하게 들어있고 진주기생 논계는 우리나라 충렬이라 충렬문에 모셔놓고 봄 가을로 제사 올리고 있고 청주기생 화오리는 와우 막 예시가 엄청 되네요. 그쵸? 그래서 자기 말의 주장을 확실하게 해주네요. 화오리는 3층 누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종은 살아서 연려문을 받은 후에 정경부인에 올랐으니 기생을 그렇게 해치지 마옵소서. 자, A 읽었으니까 바로 A 관련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리 17번 한번 볼까요? 전기적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홍길동전에서 보면 홍길동이 여러 명 나타나. 전우치전에서 보면 얘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그림 속으로 도망가. 이런 게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한 백성의 울분 전혀 없죠. 자, 계약이 단절되어 아니 이렇지 않고요,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자, 판소리는요. 먼저는 근원설화로부터 시작해서요.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이 돼. 판소리. 자, 이 어떤 열려설화, 암행어사설화, 이런 것들, 이 근원설화를 가지고 판소리 사설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신소설로 이어져요. 실제로 열려설화, 암행어사설화라는 근원설화를 통해서 판소리, 춘향가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이 만들어지고요. 신소설 옥중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승되지 못하였다. 자, 요거는 이 판소리계 소설을 모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18번 육교에 대한 이해. 자, 요거 이미 우리 나왔어요. 그쵸? 자, 우리 지금 자신의 의견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근거 찾았고요. 자, 끝까지 응원하지 않아요. 변사또는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정절을 지키지 말고 나한테 넘어와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회계생원은 지지하는 거. 우리 기억, 디귿의 근거 찾으셨죠? 자, 그리고 춘향은 다른 기생보다 뛰어난 자신의 인품 자랑하는 거 안 나타나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춘향의 인품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건 나타나지만 자, 요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A와 보기에 대한 설명했어요. 그쵸? 자, A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근데 보기는 지금 보니까 춘향가예요. 춘향가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그쵸? 자, 기생에게 충절이 없다하니 낱낱이 하려리라 하면서 청주기생 매어린 삼충사에 올라있고 안동기생 일지홍이는 살아 연렴은 세워있고 선천기생 아이로대 사서성경 알았으니 기생에게 충이 없소 연려가 없소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위아래가 있어. 자, 여기 보면 중몰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는 장단에 맞추어 창으로 불렸다. 자,
이게 중몰이, 중중몰이 이게 다 장단이거든요.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자, A는 독백입니까? 대화 상황이었어요. 독백 아니에요. 자, A와 보기는 향유층이 양반계층으로 한정되었다. 아니에요. 이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는 서민들이 향유하던 것에서 양반까지 향유 계층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반층과 그 평민층을 아우르는 그 문화 갈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층이 양반계층으로 한정되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A와 달리 보기는 예시로 주장을 A랑 보기 둘 다 예시 엄청 들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자, 20에서 22번. 자, 그 비문학 지문 2개 남았네요. 같이 잘 봅시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리고 윗글에 대한 읽기 전략. 자, 그리고 기억리을의 사전적 의미. 자,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선지 먼저 보고 갈게요. 거미줄 치기의 첫 번째 작업은 다리실을 만드는 것이다. 거미는 이동을 위해 점성이 없는 임시 가로줄을 친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거미줄을 칠 때 첫 번째 작업은 다리실? 다리실이 뭐지? 자, 거미는 이동을 위해서 점성이 없는 임시 가로줄을 치나? 아, 궁금하다. 거미가 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임시 가로줄은 어떤 거지? 사냥용 거미줄? 아, 거미줄 중에 사냥용 거미줄도 있나? 거미가 돌아다닐 때 그게 발판으로 쓰이나? 막 궁금해야 돼요. 지문을 궁금해야지 여러분이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거미줄은 생존을 위해 진화된 결과이다. 눈에 띄지 않는 거미줄,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도 자꾸 진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주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런 것들은 조금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죠, 창조론을 믿죠. 자,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발전된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거미줄에 대해서, 거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여기서 갖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형태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둥근 그물로 짜임이 어찌나 완벽한지 곤충의 입장에서는 마치 빽빽하게 쳐놓은 튼튼한 고기잡이 그물과 같다. 자, 방사형. 자, 여기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둥근 그물. 뭐 같은? 이렇게 약간 고기잡이 그물 같은 거예요. 그쵸? 방사형 옆에 중앙이 한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양 맞네요. 문맥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쵸? 이 둥근 그물을 짜기 위해 거미는 먼저 두 물체 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는 다리실, 아까 다리실 만드는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자, 거미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리실 만드는 거 맞는 거 같네요. 자, 우리 20번에 1번 선지에 근거 찾았어요. 그쵸? 그 다음 몇 가닥의 실을 뽑아내 별 모양으로 주변 사물과 중심부를 연결한다. 자, 두 물체 사이를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을 해주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다리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 몇 가닥의 실을 뽑아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별 모양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별 모양으로 주변 사물들과 중심부를 연결을 해준대요. 두 번째 작업으로 거미는 맨 위에 설치한 다리실에서부터 실을 뽑아내 거미줄의 가장자리 틀을 완성한다. 그런 후 중심과 가장 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세로줄을 친다. 자, 지금 와우, 과정 정보예요. 그렇죠? 과정이라는 건 단계 순서가 있는 건데 지금 거미줄 만드는 그 순서들을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네요. 세 번째 작업은 임시 가로줄. 자, 여기 임시 가로줄 나왔었는데, 그쵸? 주목해 봅시다. 임시 가로줄을 치는 것이다. 자, 여기 임시라는 말도 여기서 아예 풀어버릴까요? 자, 임시라는 거는 얼마 정하지 않은 잠시 동안 맞는 말이죠. 자, 이 가로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자, 임시 가로줄을 치는데 그거는 발판으로 쓰기 위한 거래요.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 자, 점성이 없는 임시 가로줄 맞네요. 그쵸? 달라붙지 않고 튼튼하다. 자, 임시 가로줄 친다.
이거는 왜 그렇게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기 위해서 점성이 없어 달라붙지 않고 튼튼하다. 자, 우리는 요 세 줄을 가지고 2번 선지를 판단해낼 수 있네요.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나중에 거미줄을 완성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니면서 먹어 치웠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아내 재활용한다. 자, 그러니까 임시라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영구적이고 끈끈한 가로질을, 자,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순서 나오는 거, 순서를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맞춰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은 먼저, 두 번째 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작업은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잘 표시해 놓고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영구적으로 끈끈한 가로줄을 친다. 중심을 향해 가로줄을 친 후 다시 바깥쪽으로 꼼꼼히 치기도 하면서 끈끈하고 탄력 있는 사냥용 거미줄 아까 20번에 3번 선지 나왔었어요. 그쵸? 사냥용 거미줄을 짠다. 거미는 돌아다닐 때 이 가로줄을 밟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한다고 한다. 자, 탄력 있는 요거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한대요. 그쵸? 자, 조심한다고 하니까 돌아다닐 때 사냥용 거미줄을 발판으로 쓴다? 완전 X죠? 자, X의 근거도 이렇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탄력도 한번 볼까요? 탄력,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 맞죠, 여러분? 거미는 이걸 각별히 조심한다. 거미의 발기스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 이 실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거미줄을 완성하면 거미는 가만히 앉아서 먹잇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거미줄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하나 봐요. 1시간 반이 좀 안 되면 사용되는 실의 길이는 최대 몇 미터? 30m. 와, 엄청 기네요. 그쵸? 거미줄은 거미와 곤충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낳은 진화의 산물이다. 일례로 금을 이루는 견사는 눈에 띄지 않게끔 진화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의 교과서나 이런 여기서는 진화라는 거를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화의 산물이다. 견사는 눈에 거의 띄지 않게끔 진화했다. 자, 여기 요 선지 맞다는 근거, 우리는 지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진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에 그 진화에 대한 선지가 나왔죠. 근거는 자, 요 근거로 요 선지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초에 자기 몸 길이 57배만큼 날아가는 초파리의 경우 1초에 자신의 몸 길이 57배를 날아간대요. 초파리는. 그죠? 자, 몸 길이의 3배 거리까지 접근하기 전에는 눈앞의 재앙, 그쵸? 초파리한테는 이 거미줄이 재앙이 맞겠죠. 재앙을 인지를 하지 못한다. 감추어진 사실을 살피어 조사하는 거, 감지한다는 거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감지가 X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사실을 조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느낄 감자. 그래서 인지하다 할 때 그 진짜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이미 20번 문제는 풀려져 있어야 돼요. 이 지문을 다 읽고 20번 문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읽으면서 지문 판단, 선지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요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읽기 전략. 여정 견문 파악하는 건 어디서 해야 돼요? 여정은 어디 이동했었는지, 견문은 보고 들은 건 기행문 같은 거 읽을 때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정보 전달하니까 새로운 정보 파악하고 사실인지 확인하며 읽는 거 아주 적절하죠? 자, 여기는 막 특별하게 주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장이 나타난 글은요, 주장 파악하고 근거 타당성 따져야겠죠? 글의 미적 구조를, 미적 구조는 아름다움의 구조 파악하고 인물의 정서 파악, 이거는 소설 읽을 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22번도 읽으면서 여러분 풀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글의 서술상 특징, 공간 이동 따라 하는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권위 있는 말, 전문가의 말 인용하는지, 통계 자료 제시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억과 가장 가까운 독서. 자, 그 다음 니은에 가장 적합한 접속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선지 봤더니 책에 대한 내용들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읽어주세요. 책은 벗입니다. 책은 친구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책에 나온 말을 인용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책에 나온 말을 인용했다는 건 권위 있는 말을 인용했다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면 신뢰성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얘기하면서 야 이거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어떤 여러분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이거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신뢰성이 더 믿을만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3번 정답인 거 우리가 근거를 지금 벌써 이미 찾았네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원래 책은 친구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 제기하네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문제의 실태를 제시하네요.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자, 이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를 진정한 의미의 독서로 보지 않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독서는 하면서 설명해 주네요. 자, 그러면 그 진정한 의미의 독서, 기억과 가장 가까운 독서를 지금부터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 자, 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자, 이렇게 단계 순서 나오면 잘 봐주셔야 돼요.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필자를 읽고 해야 된대요. 자,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놓고 설명해 줬어요. 자,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읽는 것은 글을 읽는 거겠죠.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딛고 있는지, 필자의 시대적 배경 같은 거 아는 것은 필자가 그 처해 있는 시대적 배경 같은 거 아는 것. 자, 그게 필자를 읽는 거네요. 그쵸? 자, 니은 접속어.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자, 지금 삼독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자, 두독 글을 읽는 게 1독. 자, 그리고 그 다음 필자 읽는 게 2독.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그 세 번째 독을 얘기해 주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왜냐하면 저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냥 순접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넣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면 뭔가 화제 전환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독, 두 번째 독, 세 번째 독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원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첫 번째 독은 글을 읽어라. 두 번째 독은 필자 읽어라. 세 번째 독은 독자 자신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네요. 수험 공부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교양을 위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 독서 역시 참된 독서가 못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억과 가까운 독서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독서? 글을 읽고 그 다음 필자를 읽고 그리고 나를 읽는 자 요렇게 삼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나오면 자 24번에 책을 많이 봤던 윤수시험 요거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예시죠? 자 책을 통해 나와 이 시대의 맥락을 깨달았어. 나를 읽고 필자를 읽고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자 지식자랑 아니죠. 사람들에게 대접 아니죠. 자, 그럼 24번, 25번 풀었고 23번도 이미 자,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이렇게 문제가 풀려져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부했던 것들 다 잘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 뭐지? 저처럼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풀이해줬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들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또 지금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지 개념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자 남은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